갈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앉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인사를 아직 안 드려서 저는 영화사 백두대간의 진명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요즘은 상도 받으시고 축하보다는 그냥 세상을 좀 이렇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 축하 받으실 일만큼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셔서요. 예. 근데 꾸준히 극장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래도 힘이 좀 났을 것 같으세요. 뭐 늘 고맙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낭스토리는 독립영화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고작 얘기했던 게 한 10만 가지고 20만 넘으면은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20만이 나오고 50만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싸웠어요 안에서. 그 정도로 그 수치가 사실은 불가능한 게 독립영화고. 그래서 뭐 저는 기쁘다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실은 짐이 돼요. 저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세상과 좀 등지었다는 얘기가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거예요, 그냥. 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건 괜찮아요. 정말 좋은데 이게 본연의 임무인데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자유롭게 좀 물어주시면. 저희 극장에는 벌써 세 번째 정도. 예. 저희가 처음 사실 저희도 원앙스토리 개봉하면서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독립영화 다큐멘터리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5만 명 정도 극장에서는 우리 학교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유명했던 원스가 3달 동안 극장에서 상영돼서 22만 명 정도가 극장을 찾아주셨어요. 근데 원앙스토리가 벌써 200만 명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앙스토리의 감동에 보답을 해주시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200만 명 중에서 또 특별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화 보시고 나서 직후에 진행하는 시간이라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감독님 얘기 듣는 시간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지금 움직이실 테니까요. 감독님께 직접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소가 처음에 한 1년 정도 살 거로 예상하시고 작업을 하셨다가 예상외로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그 소하고 그 오랜 동안 같이 찍으시면서 교감도 느끼셨겠죠? 저요? 네. 저는 이성 간에도 교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교감을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솔직히 교감보다는 원성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할머니 잔소리, 두 번째 내가 나타나면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이분은 사진 찍은 줄만 알고 계시. 지금도 그래요. 나타나면 또 사진 찍냐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포즈를 취해주세요 하면 빨리 찍고 가라고. 그러면 소가요. 예. 죽었을 때요. 예. 제작비가 이제 단축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또 그 찍어오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타깝고 얘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소가 죽었을 때는 사실은요, 이미 제작자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적이었고, 이기가 왔던 게 이제 소 팔러 갈 때, 그때 팔렸으면은 끝났죠, 사실은. 다행히 안 팔려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기가 있었지만은, 소가 죽었을 때쯤이면 반드시 끝나야 됐어요. 어떤 시기로든.
왜냐하면 그 시기를 이제 더 이상 제작자는 또 감당을 못했고, 궁극적으로 그 양반은 다 찍어놓고도 팔았잖아요. 그만큼 이 압박을 많이 받았고, HD로 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듭니다.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농담으로 제발 소야 죽어달라 이렇게 뭐 기도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가 제때 죽어질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그 소가 죽을 때 당시는 상당히 좀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이미 소가 쓰러진 상태였고, 또 저는 그 소 쓰러진 장면이 가장 제가 잡아야 될 그림이었어요. 메인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결국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딱 이미 갔을 때는 뭐 소가 쓰러졌고, 우사 벽을 뚫고 이렇게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거 안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좀 절망감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혼자 또 찍었잖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으로 좀 찍었었고, 그래서 어떤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찍기 바빠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안 간 거지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될지는 몰랐죠. 예.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면서 되게 딸랑딸랑 소리가 이렇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원래 영화 기획하실 때 제목을 원악 소리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원악 소리 말고 후보도 또 있었는지 궁금해요. 많습니다. 원래 영화가 아니었고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저는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방송 독립 PD였고, 그래서 처음에 방송용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서 웃기네요. 소 가라사대. 처음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송 때 이미 촬영 들어갈 때 이제 오낭수를 바꿨어요, 제가. 방송에서 어떤 것들이 통할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그래서 소 가라사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사에서 사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아예 그냥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간 건데, 그래서 오낭소리는 저는 이렇게 제목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오낭소리의 제목에서 이미 사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낭소리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렇게 좀 아버지와 소를 불러내는 하나의 어떤 기제일 수도 있고, 주문, 주술,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영화 내내 이렇게 좀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오낭소리는 소리예요, 소리. 소리 다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는 그림보다는 소리라고 봤고, 정상인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가 진실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이런 분들한테 진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삶의 온영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2005년, 6년 거기 봉화의 어떤 고향의 들리는 소리들이 삶의 온영질로 봤고 그게 진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낭소리에는 그 소리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통, 소와 할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요. 또 그것이 또 관객과의 소통의 의미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게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관객 입장에서 만든 게 이제 제 최초의 작품이 오낭소리였고, 이전에는 다 말아먹었던 이유가요.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 오만하게 만들었어. 내가 마치 누구 이렇게 여러 관객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듯이 딱 만드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성공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면은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44년 걸렸습니다. 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셔서 원앙 소리라는 게 처음 들으면 좀 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앙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원망소리라고 그러던데. 원망소리도 네. 있고 원한소리도 있고 벌써 패러디가 시작됐네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향이 그쪽이라서 좀 많이 좀 공감했는데 일단 그쪽이 어디 봉화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쪽 아, 그쪽 근처네요. 근데 일단 보고 처음 이제 생각한 게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예, 이것도 제일 저기 긴 답인데 한 5분 걸리는데. 좀 이제 심호흡을 좀 하고요. 계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방송사가 아닌 그 방송사에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이제 예주 제작사의 PD를 독립 PD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튼 게 그 시점이 이제 예한이기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10년 전, 11년 전, 그 시기였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아버지라는 거를 제가 이제 떠올린 게 한 두 가지 측면이 돼요. 사실 제가 시골 태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좀 제가 아버지 덕으로 이제 사실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먹으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게 나를 키워준 부모님, 특히 아버님한테 이전부터 좀 상당히 먹먹하고 이런 관계였지만은 언제부턴가 제가 도리를 못하면서 되게 더 그런 어떤 미안함, 죄스러움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또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뭐 방송 PD라는데 어디 가서 누가 당신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방송사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예주 제작사에서 근무하는 독립 PD라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언제부터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방송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재수로웠고 저 또한 당당하게 제가 독립 PD입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어디 촬영 가면 저 KBS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었죠. 이런 모습이 언제부턴가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체성에 대한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작품을 해야겠다는 어떤 바람이 있었고 또 아버지한테 자식으로서 못한다는 이런 느낌들이 예한이기랑 딱 맞물리면서 그 아버지들을 많이 다룬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이제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죠. 어떤 아버지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뭐 기러기 아빠도 있고 무슨 또 뭐 펭귄 아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제가 어차피 저는 시골 태생이고 뭔가 좀 남다른 걸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기억 속에서 이제 그거를 아버지를 좀 불러온 거예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좀 시골 분이셨고 농사를 지었던 분이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 그 시대에 아버지가 가장 보기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떠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은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서였고. 그래서 둘의 존재를 얘기하면은 충분히 어떤 고향과 어떤 아버지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그분들을 좀 이렇게 이로하고 이해하고 좀 어떤 고개 숙인 어떤 그들의 좀 길을 이렇게 복잡할 수 있겠다 이제 싶어서 제가 그걸 현실로 불러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봉화의 그 할아버지와 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부모님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는 돼지로 바꾸는 거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충렬 감독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들한테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이버 외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와서 보게 돼서 예. 더욱 이렇게 보람되고 예. 또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더 올 줄 알았는데 아마 많이 보셨거나 실제로는 좀 일찍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 좀 안 맞으셔서 예. 평일이고 그래서 조금 이 좌석은 잤던 것 같습니다. 예.
작품, 전 영화를 안 보는데, 제가 뭐 다큐멘터리 조금 보고, 예. 너무, 전 문학 선생입니다. 아, 그래서 예. 봤을 때 굉장히 그 미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다. 그렇게 저는 느꼈고요. 저는 뭐 사회적인 문제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잘 됐을까? 반응이 그렇게 있었고, 우리가 일제 때 참 그 어려울 때 이중섭 씨의 그 힘찬 소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꽤 풍요롭다고 하던 시대에 우리 감독께서 굉장히 이제 지친 소를 이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은 뭔가 급히 막 뛰어오다가 느림보 아까 거기 상표를 붙이셨던데 그냥 뛰는 데만 아주 열중이었던 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쳐있죠, 다. 온 국민이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정면으로 맞서는 리듬으로 우리를 한번 다시 보자. 그런 메시지를 우연히 시기가 맞아서 원래는 이제 예술적인 작품이었지만 시대적인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로부터 호응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그 잡다한 것들을 좀 툭 털고 좀 단촐한 상태로 우리가 새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메시지를 저는 주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이렇게 아까 말씀 중에 의식을 안 하셨다고 그랬지만 그런 우리 그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현재 서 있는 그런 것도 강하게 좀 이렇게 배어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성 플러스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이어서 굉장히 저는 2009년 8년 언저리 때 우리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로 또 더 파급 효과도 미치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여러 차원에서 기여도 해주시고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선생이랑. 아니요. 너무 좋게 봐주시고요. 저는 사실 뭐 예술하려고 한 거 아니어서 방송하려고 했던 거고요. 메시지도 없었는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 메시지를 얘기해서 저는 뭐 이거 아버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존재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산다는 거, 늙는다는 거, 뭐 죽는다는 건데 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다만 한 가지 노스텔지아라고 그런가요? 뭔가 좀 자극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현실에서만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은 사람들이 좀 잊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구닥다리 존재들을 꺼낸 건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상당히 좀 절망적이고 그래서 더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민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 작전이 아니었고 이상하게 제가 10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가 예한위기 당시였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때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보니까 10년이 돼서 또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이상하게 또 소외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떤 공통분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뭐랄까요 선호신조라고 그런가 그렇게 작용한 것 같아요. 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또 맞은 기분 그런 얘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찾지 않는 40, 50대 중년 관객들이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멀티플렉스 가서 팝콘도 먹고 그러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신다는 얘기들을 접하면서 그게 사실 외롭고 힘든데 굉장히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 못 하셨던 분 질문. 이충렬 감독님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갑고요.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획을 하시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이제 작품을 만드시면서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관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구현하고 싶다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 멋있는 것만 좀 하려고 했는데, 멋있는 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엄격히 말하면 논픽션인데, 그 픽션 쪽은 다 극영화 쪽에 장악을 하셨잖아요. 그런 주제들이 이제 보편타당한 주제들이 많은데, 뭐 사랑이라든가.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그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뭐 행동주의 쪽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시작이 그랬었고, 지금 시대가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다양화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주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객들이 그거로 이게 통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어떤 뭐 소재주의나 뭐 주제주의 가지고는 좀 힘들다. 다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같은 뭐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액티비즘과 같다 하더라도 이제 그 표현 방법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거기서 과연 행동주의로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는 다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슴으로 느끼는 다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것들 쪽으로 제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고 살아갈수록 가장 힘든 부분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게 좀 편해야지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이지 외부 조건만 좋아진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좀 절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저는 예전에 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살아오면서 경험이란 것들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보편성, 일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오낭수리 이런 것들이 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크고 이대한 이런 거 말고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 뭐 혹은 이대함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느끼게 해주는 어떤 논픽션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할 거고요. 그 주제별로 치면 저는 이제 죽음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미 누가 해버렸다고 평을 해버렸으니 뭐 참 암담합니다. 근데 사랑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뭐 픽션에서는 하는데 논픽션에서는 못할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재밌는 질문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도 워낙 잘하시거든요.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영화를 직접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보셨으면 또 어떻게 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하실 분들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할아버지는 그 보셨는데 아니, 보셨다기보다는 DVD를 켜자마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려고 해요. 그게 일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통 때 가더라도 딱 첫 마디가 밥 먹었어 이 말하고 때려치워버려 이거 딱 한두 가지예요. 거의 뭐 이분은 말씀이 똑같습니다. 근데 DVD를 또 갖다 줬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지금까지도 뭐 사진 찍는 줄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어떤 뭐 이게 좀 아드님이 이렇게 이렇게 노트북 해서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대요. 거기 없으니까 틀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좀 신기했겠지 처음에 보시다 그냥 일해야 된다고 나가셨다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쭉 보셨대요. 원래 이제 할머니의 작은 꿈이 뭐 아마도 그 송혜 선생님 나오는 뭐 이런 쪽에 나가는 거를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라잖아요. 방송 출연하는 거를. 근데 그런 쪽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할머님은 제가 찍을 때요 많이 즐기셨어요. 그래서 막 이분이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너무 좀 오바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뭐 옷을 그냥 그 너무 온색으로 된 이쁜 있죠. 이런 것만 딱 입고
카메라 가까이 가면 너무 오바를 하시는 거야, 아주. 보통 때처럼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존의 다큐멘터리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소리를 제가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가까이 가면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림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할아버지는 딱 가까이 가면 사진 포즈 취하지. 뭘 물으면은 듣지를 못하시니까 인터뷰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 남들은 제가 막 준비해서 작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의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게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소의 어떤 구도와 관계 속에서 이미 다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기승전결의 어떤 드라마타이즈가 된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결국은 그걸 보시면서 그 본인이 이제 또 노래 한 곡 꺾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좀 심대하게 우셨다고 그러더만요.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갔더니 아주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만 이렇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아드님들이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기사를. 이제 보니까 막 그 이제 본인이 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 있잖아요. 특유의 이런 것들이 그냥 씩 미소를 흘리시는 게 이제 소원 이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은근히 즐기신다고 그분이. 오늘 또 기사 봤더니 경북도에서 뭐 할머니랑 무슨 상의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러겠죠. 그분들이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아닌데 좋게 얘기하니까 군청하고 군에 저 도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볼 때 제일 높으신 분들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체 관광 오면은 그냥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근데 그거를 허락했다고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상당히 속상합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나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지금.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손에 많은데 그래서 정말 손에 번쩍 드시는 분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독립영화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독립영화라는 것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된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소아의 교감도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구남매가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식들인지 그게 궁금하고, 세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소와 함께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특별한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기자적인 질문이죠. 2년 얘기는 아까 제가 한 것 같고요. 그죠? 기획하게 된 거랑. 주인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기억 속에 아버지와 소를 떠올리고 이제 그런 어떤 존재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해서 저는 좀 더 지금의 고향의 모습을 닮은 좀 세락한 기우는 듯한 어떤 고향의 모습을 닮은 그런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넓고 좀 핸디캡이 있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와 이렇게 좀 늙은 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좀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코박코박 졸고 있는 모습이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뭐 특별한 인연보다는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찾아 나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거를 만난 거죠. 운이 좋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참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구남매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제가 저도 많이 편해야 되니까. 저는 운항소리를 제 인위적으로 편집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가감하게 쳐냈어요. 아주 가감하게 탁
것 중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고, 다른 장면도 찍은 게 많은데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저는 추석 장면에서 제가 좀 작정을 한 게, 그 자식들을 좀 희생시키더라도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통 저 자신도 추석 때나 이럴 때 가서 늘상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 그만해라. 용돈 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시골에 계신 말고 서울로 올라오십시오라든지 이거는 그 모든 한국의 자식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부모를 이해한답시고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말씀 다 빼고 제가 다 잘라버리고 좀 나쁘게.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요. 그렇게 나쁜 말들이 없었어요. 부모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지만은 딱 다른 부분 잘라내고 그것만 붙이니까 참 불효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제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싸가지 없는 자식을 만들어버렸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고, 그 시골 사신 분들은 아세요. 왜, 누가 그래요? 영화 보고. 아니, 집이라도 그러면은 좋게 지어주지. 시골 분들한테 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분들은요, 자기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를 가장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그냥 일하시다가 씻지도 않고 주무시는 분한테 무슨 막 보일러에다가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준들 이분은 적응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불가피하게 동침을 하세요. 동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온돌방에서 잠을 자시는 분이고 할머니는 이 보일러, 가스 보일러에서 잠을 주무시면 되는데 아까우니까 이 양반 여기 주무시니까 같이 가서 사실은 싫지만은 엔수 같다고 그러면서도 자요. 사랑해서가 아니고. 물론 사랑하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속아서 아니 다리가 아픈지 몰랐대요. 그래서 가마 타고 왔더니 이 성치 않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이제 할머니한테 그 지청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시골의 부모를 저도 그렇지만요. 좋은 집을 지어줘서 그 효가 아니란 얘기죠. 이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소도요. 일소도 어느 날 있잖아요. 계속 부리다가 안 부리면요. 이 소가 자기 체면에 빠져 죽는데요. 아, 나는 이제 곧 팔려가나 보다. 아니면은 난 도살당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나?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자기 삶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히 인터넷상에 막, 호로자식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따님 중에 한 번 식당을 하시는데요. 누가 식탁에다 이렇게 파놓고 갔대요. 응? 욕을 해놓고 갔대요. 불효자라고.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우리 고영재 PD가 며칠 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자식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잘못한 거지. 그분들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길어졌네요. 예, 뭐 또 있었나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아, 돈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촬영할 때부터요. 저희는 계약서 쓰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영화 방송이 돈 벌 생각 했겠어요, 처음에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출연 계약을 하고, 영화 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분들 생활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만큼 자익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눠 가지겠다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자꾸 막 언론들이 앞서가요. 그리고 뭐 없는 수치도 그냥 만들어 놓고, 참, 그 세상이 무섭더만요. 모든 거를 수치로 이렇게 환산해버려요. 우리 오낭소리도 그렇잖아요. 관객 수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왔을 뿐이지, 저희가 뭐, 고작 10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허상 같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얘기는. 예, 뭐 가족분들한테 욕할 게 있으면 뭐 욕할 사람은 텔레비전 속에 있잖아요. 우리 시네리 양한테 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만 명 들었던 관객들 모두가 사실은 감독님도 상상치 못한 숫자였을 테지만은 정말 원앙소리라는 작품에 깊게 공감하셨던 분들인 것 같고 아직도 원앙소리의 감동을 느껴야 될 분들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감독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끝나고 사진 촬영 감독님과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감독님과. 네, 그리고요.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독립영화 사랑하시면 이리 오세요. 이런 데로. 이런 데로 와서 보셔야지. 그 좀 음성적으로 봐봤자 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또 뭘 능멸하는 거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